오늘은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정밀 분석을 하고 우리 시장 언제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살펴볼게요.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가 얼마나 강하게 부과됐는지 살펴보면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54%, 베트남에게 46%, 대만 32%, 우리 25%, 일본 24%, 유럽연합 EU 20%, 정말 생각보다 강하게 관세가 부과됐고요. 이 관세율은 정말 단순한 수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를 수식으로 보면 작년 대미 수출액이 1330억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무역 흑자가 660억입니다. 그러면 660억 나누기 1330억 100분율로 나타내면 49.6%인데 이거의 절반 25%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수식을 만들어서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글로벌 정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첫날 글로벌 주요국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선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2%,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그 다음 일본, 독일, 프랑스가 마이너스 3%대 하락. 가장 하락이 큰 건 오히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S&P 500이 마이너스 4.8%,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6% 급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주식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악재가 강하게 나왔는데 강하게 버텼다. 우리나라죠. 이런 경우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되고 반등이 나올 때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악재에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기대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언제가 단기 저점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이 급락을 한 이유는 약 100년 전에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면 1930년입니다. 1930년 스모토홀리 관세, 즉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스모토홀리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확 높였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높이니까 대공황이 가속화되고 미국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모토홀리 관세를 부과되고 미국 산업 생산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이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호관세, 지금 상호관세는 다릅니다. 관세를 높은 걸 낮춰주는 상호관세를 시행하고는 미국 주가가 상승을 했고 미국 산업도 산업 생산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과거 스모토홀리 관세 부과되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관세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1930년부터 관세율인데 이때가 약 한 20%입니다. 하지만 1980년도부터 몇십 년 동안 자유무역 기조를 타고 미국 관세율이 정말 낮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100년 전으로 20% 이상 관세율을 높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이런 어떤 산업 구조가 낮은 관세에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미국이 강하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 데이터,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경기 둔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피어 앤 그레드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공포가 삽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공포가 극에 달하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는 시장이 단기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보면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200일선입니다. 보면 보통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데 200일선 이탈을 했을 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확 이탈을 하고 여기에서 미국이 양적 완화, 금리, 제로 금리 하면서 V자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돈을 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조정 때 보면 200일선을 이렇게 이탈 후에 반등 후에 확 되밀렸죠. 지금 보게 되면 200일선을 확 조정 후에 반등 후에 확 되밀린 위치죠. 그리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또 추가 하락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뭐 다음 월화 정도가 단기 바닥을 잡고 요렇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보다 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주말에 촬영을 하는데 월요일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변동성이 나올 때 단기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 이렇게 미국이 조정을 받을 때 하고 지금 조정하고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달러 움직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2022년 이때지요. 달러 월봉인데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면서 시장 조정이 나왔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 시장은 조정을 강하게 받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움직일 때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이 나왔지요. 그리고 2020년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 우리 시장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2022년처럼 달러가 강세가 아니고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달러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뭐 오늘 월요일 내일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때 뭐 주식 매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고요. 물론 산업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도 상호 관세에서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산업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게 GDP에서 수출 비중입니다. 관세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은 뭐 수출 비중이 GDP의 한 20%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따라서 산업 구조로 본다면 관세 영향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수출입 현황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 수출입 현황, 보통 수출입 현황 데이터는 매월 1일 날 나옵니다. 4월 1일 날 나온 3월 수출입 현황 데이터인데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그 다음 아시안입니다. 보면 아시아 국가 중국 강하게 관세를 맞았고 미국은 뭐 관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요. 트럼프가 시진핑이 참다가 강하게 미국에 반격을 했죠. 이러면서 무역 전쟁까지 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장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산업 구조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관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한 측면, 그리고 달러가 약세인 측면을 본다면 월화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반등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도 3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면 3월 수출입 데이터 15개 주요 품목 수출입 중에 가장 증가를 한 게 반도체, 자동차, 선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가장 수출이 증가를 한 건 선박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 관세 전쟁까지 붙었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리고 산업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 어딥니까? 그건 역시 조선하고 방산입니다. 방산. 따라서 조선하고 방산 이번 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1, 2월 달에 시장 주도주가 조선하고 방산이랐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조선하고 방산이 주도주로서 반등이 나올 거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방산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엑셀 파일로 통계를 냈거든요. 엑셀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보게 되면 대형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부터 대형주고, 그리고 조선기자재 통계를 보면 일단 상승률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3분기 당기순이익에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4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PER 다 요렇게 엑셀 파일로 통계를 냈는데, 일단 먼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계를 보게 되면 요 통계를 보면 평균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다 더해서 종목수로 나눈데 조선 대형주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 상승인데 지수보다는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가 맞고요. 그리고 3분기 당기순이익보다 4분기 당기순이익이 무려 552%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도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주가 시장 주도주고, 조선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하나오션이 가장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저평가고 3분기 대비 4분기 당기순이익도 정말 크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주도주는 한국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오션이 61선 가까이 월요일 확 조정이 나온다면 월화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입니다. 조선기자재도 또 통계를 냈더니 상승률이 한 9%입니다. 코스닥 상승률 1%에 비해서는 높지만 요번 조정에 영향을 받았다, 요렇게 보이고, 또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13% 증가를 냈고요. 대형주들은 한 500% 증가를 했는데 아직 낙수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가면 갈수록 낙수 효과가 커질 거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중에서는 올해 강하게 상승을 한 게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태광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영업이익 기준 PER 높지 않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선기자재 종목 모든 게 통계가 냈으니까 이걸 보고 공부를 하시고, 또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저는 종목 추천이 아니고 제 관점을 단순히 설명을 드리는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는 요렇게 통계를 설명드리고, 방산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방산주도 보게 되면 여러분 3분기 당기순이익보다 4분기 당기순이익이 400%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주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방산주는 한 4종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통계를 보면 평균 상승률이 76%로 조선주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을 했고, 어떻게 보면 올해 1, 2월 가장 시장을 주도했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산주 중에서 관심 꺼내 보는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그렇다면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정도가 관심 꺼내 놓을 수가 있고, 4분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하나시스템이 좀 더 저평가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늘 말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추천이 아닙니다. 제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엑셀 파일로 다 정리했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주도주 관점이지요. 대형주 관점이고요. 하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중소형주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중소형주 강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 찾는 기법 제가 알려드렸지요. 어디에서 알려드렸습니까?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10배 상승, 5배 상승, 20배 상승, 중소형주 상승하는 기법, 계좌 적용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 반드시 이거 공부를 하시고, 영상 앞에 하나만 보더라도 중소형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은 1개월에 18,000원, 부담 안 되는 금액이다, 요렇게 보여드리고,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특히 크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핵심 기법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채널 회비 18,000원은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고요.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미국 상호 관세에 따른 시장 정밀 분석을 했지요.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